첫 번째에 보면 문장의 구성해서 문장의 성분 얘기가 나오죠. 성분이란 얘기는 자, 일단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일단 기본 품사 얘기는 선생님이 따로 안 할게요. 따로 안 하는 이유가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문장 성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주어라는 애가 있죠.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독해 수업이나 우리 필기할 때는 subjective의 약자 S로 씁니다. S.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명사 성분의 거. 명사 성분이라고 적은 이유는 명사, 대명사, 그 다음 준동사 중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다음 동명사, 그리고 접속사나 관계 대명사를 필두로 하는 명사절이 있지. 그지? 이러한 것들은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명사 성분이라는 것들은 주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자, 일단 동사라는 거 먼저 해놓고 3, 4, 5번은 한 번에 얘기할게요. 동사는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죠? 보통은 원래 서술어라고 했고, 성분이라는 얘기는 보통은 이렇게 어라는 말로 끝나는데, 서술어라고도 했었는데, 우리말에는 국어 문법에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동사, 형용사들이 다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문법에서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이자 성분은 동사지, 동사.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사가 없으면 문장에 성립 안 해. 그래서 그냥 품사의 이름을 그대로 빌려다가 동사는 서술어라는 표현 대신에 동사라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 4, 5는 동시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보어라는 애가 있어요. 컴플리먼트의 약자 C로 선생님 필기할 거고, 그 다음 목적어라는 애가 있습니다. objective 약자 O로 쓸 거예요. 그 다음 수식어 modifier의 약자 M으로 앞으로 필기를 할 건데, 요 3, 4, 5번은 선생님이 한 번에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동사 뒤에 또 다른 단어나 단어의 모임인 구, 절 등이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 뒤에 온 애를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로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먼저 수식어부터 얘기합니다. 수식어는요, 주로 부사와 부사구입니다. 물론 형용사, 형용사구도 수식어 역할을 하지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는 부사와 부사구 또는 부사절도 가능해요. 부사절, 부사구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요 놈들은 요런 겁니다. 단순 한 단어짜리 부사도 물론 존재하지만 주로 이제 전치사구 같은 애들, 그죠? 전치사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근데 왜 얘부터 얘기를 했냐면, 요 수식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 놈은 문장의 문장 완성 또는 문장 성분 또는 문장의 문법적 구조에, 그죠? 그래서 문장의 완성이라고 합시다.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죠? 왜? 말 그대로 꾸며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야, 너 어젯밤 전화해도 안 받더라. 너 어젯밤에 뭐 했냐? 나 잤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지? 나 잤어. 근데 나 피곤해서 잤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나 친구 집에서 잤어. 나 PC방 가서 잤어. 이렇게 수식어들을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놈들을 뭐 친구 집에서, 피곤해서, 2층 집에서 이런 말 빼도 되는 말들이잖아. 빼도 나 잤어라는 말로만 가지고도 I slept라는 말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장 완성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는 결국 뭐와 같다는 얘기다? 빼도
무방하다. 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그래서 수식어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 성분으로서 수식어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빼도 문장이 완성되느냐, 문장에 문법적으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요걸로 판단해도 된다. 자, 빼도 되는 게 수식어면 이제 보어와 목적어는 반대로 빼면 안 되는 말이겠죠. 빼면 문장이 깨지는 말들이야. 문장 구조가 깨지는 애들. 그런데 판단 기준이 주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요거를 사실 여러분이 학교 문법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민규는 필기 안 해? 책 잘못 썼어? 그럼 그 교환해 오면 되고, 일단은 이면지 쓴 노트 없어? 민규? 선생님 A4지 갖다 줄게. 우리가 노트가 많이 있었는데 원래 전부 다 영어 노트 하나씩 가져오세요. 일단은 여기다 적고 노트에 옮겨. 알겠지? 자, 전부 다 나중에 영어 노트 한 권씩 얇은 걸로, 줄노트 그냥 아무 줄노트도 다 가능합니다. 하나씩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제 주어를 기준으로, 얘는 빼면 안 되는 말들이긴 한데 요게 성립해야 돼요. 주어와 보어와의 관계,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요게 좀 중요한데, 자,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 요걸 우리가 동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동사가 아니라 보어죠.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 이거를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또는 주격 보어라고도 해요. 목적격 보어와의 구분을 위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목적격 보어도 좀 짚고 넘어가면,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을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해. 주어와 같은 대상을 보어 또는 주격 보어, 목적어와 같은 대상은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목적어는요, 주어와 전혀 다른 대상을 거론하는 말, 이게 바로 목적어야. 그래서 옛날 문법에는 대상어라고도 했었어. 즉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서 목적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긴 한데요, 대상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요 관계가 왜 중요하냐 봐봐요. She became a doctor. She, 실제로 문장 구조는 더 복잡하고 단어도 더 어려운 거지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기초적인 단어만 선생님 쓴 거야. 전부 다 She became a doctor와 She loved a doctor, 문장 구조가 비슷해 보이죠? 그치? 심지어 단어도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동사만 달라. 그런데 이 동사가 달라지는 순간 같은 역할로 쓰이느냐, 이 a doctor라는 같은 단어가 역할이 달라져요. 그치? 위에 있는 a doctor는 주어인 she와의 관계를 따져봐.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녀 자신이잖아.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즉 주어와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어예요. 보어. 그 다음 밑에는 she loved a doctor 하면 그녀는 한 의사를 사랑했다. 즉 그녀와 a doctor의 관계 같은 사람이야? 대상이 다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이해가세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이 기초적인 거에서 나중에 문장 구조가 복잡해져도 파생해 나가는 거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하고, 선생님 예문은 웬만하면 아주 쉬운 기초 단어로 된 쉬운 예문만 쓸 거야. 웬만하면.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 보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의 정해진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보어가 될 수 있는, 즉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놈들은 품사적으로 명사와 형용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어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반면에 명사 성분, 아까 주어와 마찬가지로요. 단 주어와 대상은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성분이라 함은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그 다음 동명사,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필두로 한 절, 명사절, 그치? 요 놈들이 다 올 수 있다. 명사구와 명사절도 역시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뭐 어려운 단어, 뭐 처음 보는 뭐 썰라썰라 이런 단어라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 뒤에 명사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면 요 명사가 주어와 같은지 다른지를 몰라. 그치? 물론 문맥을 통해서 주어와 같은 대상이라면 주격보어, 주어와 다른 대상이라면 목적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동사의 뜻을 모른다면 이 뒤에 명사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판단하는 데는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반대로 아주 스펠링도 어렵고 처음 보는 동사가 나오고 요 뒤에 형용사, 누가 봐도 형용사라는 걸 아는 쉬운 형용사 단어가 왔어요. 그럼 얘는 빼박이죠. 빼박. 그치? 동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오면 얘는 뭐예요? 보어요? 목적어예요? 보어죠. 보어. 100% 보어죠. 왜? 목적어는 명사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명사의 성질을 가진 것들만. 그러나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100% 보어야. 이것도 잘 기억해. 그러면 뭘 우리가 따질 수 있냐면 특히 이걸 이제 나중에 문장 형식에서 이 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사가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와도 얘가 형용사가 왔고 즉 우리가 보어라는 걸 따질 수 있으면 이걸 이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동사의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형용사하다. 그치? 요렇게 해석해도 동사의 뜻을 살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요거까지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의 성분을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을 공부할 거예요. 문장의 형식도 뭐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5형식이니 문장의 형식 배울 필요가 없느니 7형식이니 어떤 사람은 12형식이니 다 근데 쓸데없는 얘기고 문장의 5형식을 왜 배우냐면 형식을 알아야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석을 할. 심지어 같은 동사마저도 형식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 그래서 스님은 문장의 형식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쓰레기로 봅니다. 인간으로 안 봐요. 문장의 형식 공부해야 돼요. 문장의 형식, 물론 우리가 모국어로 영어를 말하는 원어민이라면 문장의 형식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서 또는 제2외국어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노링구얼 컨트리야. 1개국어만 쓰는 나라란 말이야. 공부를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다른 외국어를 배우지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천안 사람이 강원도 정선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주된 목적은 뭐야? 학습 도구잖아요, 주로. 그 학습 도구.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지? 과목으로서 배운단 말이야, 영어. 그래서 문장의 5형식은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공부한다면 문장의 오형식 공부 안 해도 돼요. They made. 자,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자, made는 make의 과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make라는 동사의 뜻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문장 해석해보라고 하면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 왜? 문장의 오형식을 모르기 때문에. 찬빈이, 이거 뭔 뜻이야? 해석 한번 해봐. 너 다 아는 단어잖아. toward, 그 정도만 어려울 것 같은데, 뭐야? 뭐뭐를 향하여, 뭐뭐 쪽으로란 뜻이야. 뭔 말이에요, 이거? 은행으로 향하여 뭐 향하게 만들었다? 민규 해석해봐. 향하게 했다? 향하게 만들었다? 뭐 같은 말이잖아. 호연이 어떻게 해석해? 은행으로 향하였다? 여기가 틀려도 괜찮아. 선생님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틀려도 대답해도 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람이? 틀려도 괜찮아. 그들은 은행 쪽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문장의 형식을 몰라서 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봐봐. make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make가 일단 문장의 형식부터 공부하면 toward는 전치사입니다. toward the bank 하면 전치사 구조. 아까 전치사 구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수식어라고 그랬죠. 수식어는 문장 성분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없는 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지. 그럼 결국은 뭐야?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하는지는 알잖아.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몇 형식이라고 해? 1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1형식에서 made, 즉 make는 무슨 뜻이야? 가다야, 가다. 그러니까 과거니까 made는 갔다야, 갔다. 그들은 은행 쪽으로 갔다야. 오케이? 은행 쪽으로 향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틀려도 괜찮아요. 이게 왜 해석이 쉬운다는데 왜 안 돼? 선생님 단적인 예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을 모르면 해석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워야 되는 거고, 금방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장의 오형식 배울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난 그것들을 쓰레기 인간으로도 안 봐.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문장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어차피 공부할 거면 해야 돼요. 자,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문장 구조를 쪼개고 분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문장 구조를 보고 정확하게 동사 또는 다른 단어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1형식이 되겠죠. 1형식은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수식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수식어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니까 선생님이 괄호 표시하겠습니다. 됐죠? 자, 문장의 형식 할 때 항상 1형식부터 첫 번째로 등장하고, 그리고 문장 구조도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가장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장 형식 중에 몇 형식이 제일 쉬울 것 같아? 1형식이 제일 쉬울 것 같죠? 제일로 어려워요. 문장 형식 중에 가장 어려운 형식이 1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오케이? 문장 형식 중에 가장 어려운 형식이 1형식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쉬운 단어도 1형식으로 쓰일 때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오케이? 문장 형식 중에 몇 형식이 제일 어렵다고? 1형식이 제일 어려워. 제일. 물론 쉬운 1형식도 많아요.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장의 형식 중에 가장 어려운 게 1형식이야. 그리고 더불어서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길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1형식이 5형식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오케이? 3형식이 5형식보다 더 길 수도 있고,
3형식이 5형식보다 더 1형식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알았지? 길이와 형식은 무관해. 단지 구조일 뿐이야. 수식어가 장황한 게 얼마든지 늘어붙을 수 있으니까. 물론 쉬운 1형식도 존재는 해요. 이런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여기서 끝나도 1형식이에요. 그쵸? 나 잠잤다. 그런데 어떻게 해? 깊게. 그지? 깊게. 자, 텐트에서 아빠와 함께 뭐라고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부터 선생님 밑줄 치는 것. 특히 얘네들은 결정적으로 전치사 구기 때문에 좀 분간하기 쉽죠. 얘네들이 다 뭐예요? 수식어야, 수식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가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을 해 나가고 선생님이 독해 수업할 때도 되도록이면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조금 수식어가 장황하거나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해석이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수식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우리말 어순과 거의 흡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제 우리 아빠와 함께 텐트에서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잤다. 그지? 잘 잤다. 요렇게. 거꾸로 해석해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지만 그래도 쉽죠. 쉬운 문장.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요 접속사 and 때문에 동사가 2개 쓰인 문장이지만 2개의 동사, 즉 절이 2개란 얘기죠. 2개의 절 다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왜? 전치사구, 수식어. 전치사구, 수식어니까. 그치?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그치? 1형식. 쉬워,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쉬운 1형식 말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해야 할 또는 자주 등장하는 1형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유도부사 there 구문입니다. 유도부사 there를 이용해서 there is, there are 구문이죠. 그리고 요 뒤에 뭐가 와요? 요 뒤에 주어가 옵니다. 그쵸? 그리고 얼마든지 뒤에 수식어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그치? 자, 요 문장은 전부 뭐라고 해석해?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보다는 이다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일형식이 어렵기 때문에 뜻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먼저 좀 얘기를 해두면 문장의 형식 중에 몇 형식이 제일 쉬울까 여러분이 추측하기로. 그렇지. 문장의 형식 중에 3형식이 제일 쉬워. 왜? 그게 우리가 대부분의 동사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뜻이 대부분 동사의 3형식의 뜻이에요. make 하면 만들다로 알고 있잖아. 가다라는 의미는 모르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들다라는 게 3형식에서 쓰이는 의미야. 그래서 문장 형식 중에는 3형식이 제일 쉬워. 왜 그럴까? 제일 많이 쓰이니까. 오케이? 1형식은 반대로 그럼 제일 어려운 형식이라고 그랬죠? 제일 적게 쓰이는 구조야. 그래도
요런 거는 좀 자주 등장하니까 좀 알아둬야 한다는 거죠. is와 are의 차이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뭐 굳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간단하게 말로만 할게요. 단수 주어이면 is, 복수 주어이면 are가 되겠죠. 그 다음 과거 시제는 당연히 쓰지는 않겠습니다. was, were로 쓰면 되겠고, 미래는 will be로 하나로 쓰면 되겠고, 그죠? 뭐 현재 완료 시제가 바뀌면 there has been이나 have been도 올 수 있고, had been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뜻에 아이고, 요건 좀 이따 얘기할까요? 자, 자주 쓰이는 가주어 구문이에요. 자주 쓰이는 빈출, 가주어 일형식 또 좀 짚고 넘어갈게요. 뭐 문법학자에 따라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는 구문을 비인칭 주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가주어로 보면 속 편합니다. 자, 하나씩 갑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수업 선생님 좀 쉽게 할 거야 다. 요렇게. 자, 이 문장은요, 대절에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대절 안에는 문장에 1, 2, 3, 4, 5형식이 다 올 수 있어. 그러나 전체 큰 구조를 봤을 때 요 it이 가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 접속사가 이끄는 대절이 통째로 명사절의 역할을 하면서 진주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seems는 동사가 되겠죠. 그죠? 가짜 주어는 그냥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형식상의 허수아비니까. 그럼 결국은 문장이 큰 구조로 봤을 때 대절 하나가 주어, 동사, 즉 몇 형식이요? 1형식이지. 그래서 it seems 구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죠. 그죠?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요렇게. 그리고 이때 이 seems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appear라는 동사입니다. 가주어 it이지만 3인칭 단수라서 역시 appears로 자주 쓰이죠.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하면 다 대절인 것 같다, 대절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못 보던 또 가주어 it 대절인데, 두 번째 거 요것도 있습니다. 자, it 요거는 happens보다는 happened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쓸게요. happened 대절입니다. 주로 과거 시제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it happened 대절은요, happen이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인데 계획적으로 일어나다라는 의미일까? 아니지.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다야. 그치? 의도치 않게. 그래서 얘는 대절이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 요게 직역이거든요. 요걸 조금 더 다듬어서 우리말에 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의역하면 우연히 뭐뭐 했다 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뭐뭐 했다. 됐죠? 우연히 뭐뭐 했다.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고난도예요. 그죠? 자, 뜻에 유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 자, 아까 make처럼요, 다른 의미야. 우리가 기존에 쉽게 알고 있던 아주 쉬운 동사들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일형식에 쓰이면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는 동사들. 이거는 보통 고2 이후에 자주 나와. 고2 이후에. 자,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기호를 A로 맺을게. 첫 번째,
matter입니다. matter 또는 count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뭔 의미냐면 it doesn't matter 또는 뭐 your appearance doesn't matter 이렇게 쓰일 때 이게 일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뜻이냐? 중요하답니다. 중요하다. 문장 한번 비교해 볼까? money 주어, doesn't count 동사, most는 much의 최상급 부사야. 부사. 가장 많이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돈이 제일 많이 샌다? 세지 않는다야? 원래 count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세다죠? 수를 세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 의미야? 중요하다. 그지? 돈이 제일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뜻이야. 알았죠? 두입니다. 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는 뭐야? 쉬운 뜻. 하다잖아. 뭐뭐를 하다. 그지? 그런데 일형식에 쓰이면 얘도 충분하답니다. 충분하다. 자, 요런 거 선생님이 처음 써주면 요거 처음 물어보잖아. 성인들도 마찬가지야.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도 요거 해석해봐.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맞아? 아니야. 왜? for가 없다면 맞죠? for가 없이 will do the task는 삼형식. 삼형식이 제일 쉬운 형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하다야. 두 사람이 그 일을 목적어니까 그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선 for가 존재해요. for가 the task까지 묶어서 전치사고가 돼버렸어. 전치사고는 뭐다? 수식어. 오케이? 그럼 몇 형식? 일형식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다가 아니라 뭐야? 충분하다. 그럼 뭐 두 사람이면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두 사람이면 그 일 하기에 충분해요. 군대가 이제 나중에 남학생들은 군대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행복관한테 가서 행정보고관 상사 정도 돼.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행복관님, 저 배수로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병 좀 차출해 주시 말입니다. 딱 그래. 그러면 이제 행복관이 야, 몇 명이나 필요한데? 2men will do. 이렇게 끝내도 되고 2men will do for the task. 아, 그 일 하는데 2명이면 충분해요. 이 말이야. 그치? 요런 의미야. 그 다음 세 번째, 좀 전에 나왔던 make입니다. make. 무슨 뜻이에요? 일형식에서 무슨 의미였어? 가다였죠. 가다. 그치? 가다. 예문은 아까 선생님 썼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They made toward the bank.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 D 네 번째입니다. 잠깐만. 요걸 먼저 써줘야 되나? 이거 먼저 써줄게요, 그냥. work가 있어요, work. work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본 뜻이 뭐예요? 일하다. 그치? 일을 하다. 작업하다. 이런 건데, 일형식에 쓰이면 work는요, 물론 작용하다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작업하다가 아니라 작용하다라는 뜻도 있긴 있는데,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효과가 있다. 자, 요거 예문 선생님 써줄게.
자, 요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The painkiller didn't work for me.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전치사구죠. at all도 전치사구죠. 다 수식어야. 자, 그럼 didn't work까지니까 일형식이지. 그럼 여기서 painkiller는 진통제죠. 고통을 죽이는 거니까. 진통제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야? 아니야. 어떻게? 진통제가 나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됐지? 주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대로 칸이 부족해서 그냥 요거 지우고 씁니다. pay입니다. pay. 여러분이 요 뜻은 선생님이 잠시 후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자, 봐봐. 가주어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It pays in the end. 자, 표시해 줄게요. 가주어나 접속사, 병렬 접속사는 선생님이 세모 표시해. 가주어, 진주어는 어디 있어요? 진주어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선생님이 긴 화살표로. 요게 진주어. 가주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형식상의 허수아비니까. 그럼 얘는 뭐야? 전치사구지? 그러니까 수식어가 되겠네. 그럼 문장에서 필요한 성분은 진주어와 동사 두 개뿐이네요. 그죠? 몇 형식? 1형식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얘가 주어야.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끝에 가서 돈을 지불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는 원래 지불하다잖아. 돈을 내다, 지불하다. 그지? 돈 내다. 이거였는데 이 뜻은 일형식에 쓰인 pay는 이득이 되다, 이익이 되다, 이롭다, 유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해요? 정직한 것이 결국엔 이익이 된다, 유익하다, 이롭다, 이득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어요? 오케이? 문장의 형식, 아마 여러분들 다른 학원이나 학교에서 한 번쯤 공부했을 거야. 근데 문장의 형식 중에 선생님이 지금 짧게 한다고 한 건데도 이 형식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사람 있었어? 지금까지? 없었지? 공부 엉터리로 한 거라고. 공부. 에? 도움이 되는 공부 해야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맘 먹고 아예 2학기 때 제대로 처음부터 해줄 거라고. 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3들은 요거 배우기 늦었어요. 수능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은 고2 돼서 고3 돼서 공부하느니 지금 배워놓는 게 차라리다. 알았지? 자, 선생님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 한 20분 동안 일형식 얘기했어. 일형식. 왜? 제일 어려워. 제일 안 쓰여. 그나마 어려운 것 중에 줄여서 중요한 얘기만 좀 한 거야. 이거 알아놔야 독해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문법 배우는 이유,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문장의 형식 배우는 이유?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야.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독해가 돼. 그리고 자주 연습해보면 문장 구조가 눈에 쉽게, 굳이 형식 머릿속에서 굳이 가르려고 따지려고 하지 않아도 구조가 눈에 들어와. 자주 보면. 니네 젓가락질 의식하고 하냐? 안 하잖아. 왜? 자주 하니까 몸에 익은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자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일 때는 의식적으로 좀 구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젓가락질 배우듯이 자전거 배우듯이 이게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긴 기간도 아니야. 젓가락 익숙해지는데 10년, 20년 걸려? 아니잖아.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달이라고. 그치? 영어도 마찬가지야. 너무 오랜 기간 필요 없어요. 처음에만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자주 해보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의식적으로 문장의 형식 구분하려고 안 해도 문장 구조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좀
짧고 좀 간단하게 이 형식 이후부터도 선생님이 좀 중요한 얘기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장의 형식 두 번째입니다. 이 형식. 이 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식어, 이게 이 형식이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동사 뒤에 빼서는 안 되는 문장 성분이 하나 등장하는데, 보어 또는 그냥 주격 보어라고 얘기할까요? 주격 보어. 오케이? 요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주어와 주격 보어 사이에는 등식, 즉 어떤 말이에요? 동일한 대상. 그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언급하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명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단어, 구, 절 등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일단 이형식 동사에서 좀 많이 쓰이는 동사가 비동사죠. 이 비동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또는 형용사의 경우는 어떠한 상태이다. 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비동사 뒤에 비동사의 의미가 약간은 추가되는 판명동사라는 것들이 있어. 판명동사.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look 같은 동사도 여기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look은 따로 모아서 얘기를 할게요. seem이나 appear 요놈들의 뜻은 인 것 같다 라는 뜻이죠. 뭐뭐인 것 같다. prove나 turn out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라는 이 형식 동사. 알겠죠? 자, 세 번째, 상태 변화동사라고도 얘기하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become new의 동사라고 하는 건데, 이놈들이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이다가 아니라 뭐뭐가 되다 또는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가 되다,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 한번 살펴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ecome이 있죠. become.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turn, run, fall, make, go, come 등도 원래 우리가 가다, 오다, 만들다, 떨어지다, 달리다, 돌다 이런 뜻으로 쓰였던 동사들인데, 얘네들이 이 형식으로 쓰이면 다 무슨 뜻이야? 되다야 되다. 알았어요? 자, 예문 하나만 쓰이면 적어줄게요. 좀 특이한 예문. She became 뭐라고 얘기할까요? became 말고 became은 너무 쉬운 동사니까 요거 한번 써볼게요. She went blind after the
accident. 여기서 이 went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가다의 과거, 즉 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 아니죠. 그녀는 갔다? 맹인이? 눈이 먼?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여기 쓰인 after는 물론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전치사 보니까 수식어지. 그리고 blind가 형태를 딱 찍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무조건 주격 보어라고 그랬지. 즉 이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이형식에 쓰인 went는 go는 되다라고 그랬잖아. 되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녀는 사고 이후에 장님이 되었다. 그치? 눈이 멀게 되었다. 그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상태 유지동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도 어떠어떠한 상태이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상태가 유지되다 또는 조금 우리말에 가깝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계속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요 계속이란 말이 유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지속과 유지의 의미를 계속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요 동사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 상태 유지 동사는 우리가 보통 remain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remain이라는 동사가 있고 lie가 있고요. hold라는 동사도 있고 stay, stand, sit 요 정도만 적을게. 자, lie 눕다, hold 붙잡다, stay 머무르다, stand 서다, sit 앉다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 형식으로 쓰면 다 무슨 의미다? 계속 어떤 상태이다 또는 상태가 유지되다야. 다 알았어? 잘 봐. This contract will hold good for two years.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전치사구죠? good 누가 봐도 형용사잖아요. 그지? 그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얘는 보어고 이 형식이네. 그럼 이때 hold는 붙잡다가 아니라 뭐다? 유지동사다. 그럼 어떻게? 이 계약은요 2년 동안은 좋은 상태로 유지될 겁니다. 또는 계속 좋은 상태일 겁니다. 이 말인데 이 여기서 그것은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유효한, 타당한에서 valid 정도의 의미야. 그래서 이 계약은 2년간 유효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이런 의미야. 됐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아까 판명동사에서 look을 스님이 그냥 분류하지 않고 따로 뺀 이유가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야. 자, 감각동사인데 얘네들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근데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여서 우리가 나중에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지각동사라는 애가 있어. 오형식에 등장하는. 근데 지각동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각동사는 주어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먹어보고 만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감각동사는 비의지동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냄새가 어떻게 나고 오케이? 그 다음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그 다음 맛이 어떻게 나고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고 이러한 동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 느끼다가 아니라 느낌이 나다, 느껴지다. 오케이? 냄새 맡다가 아니라 냄새 나다, 맛보다가 아니라
맛이 나다. 요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look 보이다야 보다가 아니라 원래 look은 보다인데 이 형식에 쓰일 때는 보이다. sound 들리다. 그 다음 smell 냄새나다. 냄새가 어떠어떠하다. taste 맛보다가 아니라 맛이 나다. feel 느끼다가 아니라 느껴지다 라는 거고, 원래 선생님이 아까 이 형식 동사는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명사도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각동사는 좀 이례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이 형식 동사는 명사 보어보다는 형용사 보어를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얘는 아예 대놓고 형용사만 보어로 취합니다. 형용사 보어만 취해요. 알겠죠? 그런데 나 굳이 명사를 좀 쓰고 싶다. 난 꼭 명사를 쓰고 싶어요. 근데 감각동사는 형용사만 쓰라니까. 아니에요, 저는 명사 쓰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 멋져 보여 이런 말도 있지만, 선생님 너 오늘따라 영화배우 같이 보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영화배우란 말 전 굳이 쓰고 싶어요. 그런데 형용사만 쓰라고 그랬어. 그럼 명사를 쓸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올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어. 그게 바로 전치사야. 오케이?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전치사야. 그 전치사 중에 like를 써요. 그럼 원래는 선생님이 아까 전치사구가 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원래는 수식어구, 즉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근데 특이하게 여기 쓰인 요 like가 대동한 like 전치사구는 수식어는 수식어로 봐도 되긴 하는데 형용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명사 앞에 전치사 like를 붙이면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 형식도 대충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쉬운 문장의 형식 중에 제일 쉬운 삼형식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삼형식은 뭐 쉬워서 할 얘기는 많지는 않아요. 문장 뭐 삼형식 기본 구조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할 얘기가 없는데, 좀 까다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삼형식에서는 문장의 기본 형식 얘기보다는 까다롭게 출제되는 포인트,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식어 구조가 1형식이었는데 2형식에는 동사 뒤에 보어가 왔죠.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주어와 목적어는 같은 대상이다? 절대 같지 않은 대상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의 성질을 가진 애들만 온다고 그랬어.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그 다음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것들. 됐죠? 자, 일단은 기본구조 얘기는 너무 쉬운 게, 가장 쉬운 게 삼형식인 얘기니까 선생님이 기본구조 얘기는 별로 안 한다고 그랬죠? 주의해야 할 동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요건 안 적고 얘기를 선생님 들으세요.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은 요 목적어가 뭐라고 해석돼요? 을로 해석되지. 그지? 을로. 그런데 자, 요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돼. 요건 적지 말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요. I, 잘 봐. studied English
I studied the library.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선생님 설명을 들어. 자, 얘 주어와 잉글리시 다른 대상이지. 그 다음 해석도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을를로 해석되지. 그럼 얘 뭐야? 목적어예요. 오케이? 그런데 밑에 문장 봅시다. 주어와 the library 당연히 다른 대상이야. 내가 도서관이 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가 생겨. 나는 도서관을 공부했다. 말투에? 아니잖아. 얘는 을를로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목적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그럼 목적어가 아니면 보어야? 다른 대상이니까 보어도 될 수 없지. 그럼 얘는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돼.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되면 우린 뭘로 만들어 버려야 돼? 수식어로 만들어야지. 근데 명사가 수식어가 될 수 있어? 없지? 명사를 수식어로 만드는 것.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게 수식어로 만드는 장치가 뭐라고? 전치사. 그래서 뭐? in이나 at 등에 어울리는 전치사 붙이면 돼. 그러면 얘가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문장 삼형식이 되냐 안 되냐의 기본 판가름이야. 물론 이건 예외가 존재해. 그래서 그 예외를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자, 왠지 을을이 어울리지 않아서 자동사, 즉 자동사란 얘기는 전치사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In the library, at the library처럼 자동사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자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얘기입니다. 왠지 전치사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해석상 을을이 어울리진 않지만 전치사를 안 쓰는 동사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 자, 대표적인 게 잘 보세요. 선생님이 같이 전치사까지 적어줄게요. discuss는요. 왠지 about을 써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 주제를 토론했다란 말보다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게 더 썩 잘 어울리거든. 그런데 우리말 해석과 무관하게 about 쓰지 않는 동사야. 자, attend. 여기서 attend는 물론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자동사긴 하지만 타동사입니다. 주목하다가 아니라 참석하다야. 참석하다.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봐봐. 나 동창회를 참석했다. 동창회에 참석했다. 뭐가 더 자연스러워? 동창회에가 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얘도 에라는 to를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나 쓰지 않아요. 오케이? live from 마찬가지야. 자, 봐봐.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시간이 돼서 그 머물렀던 장소에서 떠났다. 그치? 터미널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요 from이 어울려요. 그러나 쓰지 않아. 됐어요? approach도 마찬가지. approach가 가까워지다, 접근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봐봐, 이것도. 나는 버스를 타고 2시간여가 지난 후 드디어 나는 대전을 가까워졌다. 대전에 가까워졌다. 대전에. 근데 안 써. 알았죠? 우리말에는 을을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안 쓰는 거야. 오케이?
reach도 마찬가지야. 드디어 2시간 20분이 지나 나는 대전을 도착했다. 대전에 도착했다. 대전에가 더 어울리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 전치사 쓰지 않는 동사. 그 다음 대전 터미널에 내려서 소변이 급한 나는 화장실을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뭐가 어울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울려. 그지? 건물 안으로. 건물을 들어가세요. 여러분, 지금 공습 경보입니다. 건물을 들어가세요라고 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해. 건물 안으로라고 하잖아. 안으로라는 인투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쓰지 않아. 역시 알겠죠? 자, 차렷! 선생님을 경례. 야, 선생님께 경례야. 선생님께. 선생님에게 경례. 그지? 뭐뭐에게 인사하다가 어울려. 나는 아침 등굣길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교장 선생님을 인사했다. 이런 말 하면 병신이잖아. 그지? 그러나 역시 됐어요? 자, 마찬가지. 교장 선생님이 모처럼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학생들을 연설했다. 학생들에게 연설했다. 학생들에게. 그러나 왠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투는 안 써. 알았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두발을 언급하겠습니다. 두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뭐 교복 자율화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그지? 더 어울려. 그지? 쓰지 않아. 일부러 선생님이 전치사 자주 빈출되는 오답까지 같이 써주는 거야. 에? 이거 필기해야 돼요, 다. 우리 삼촌은 외국 여자를 결혼했다. 러시아 여자를 결혼했다. 러시아 여자와 결혼했다. 와, 그지? 그러나 함정이야. 그것도 우리말과 달라. 우리말 해석 때문에 이 착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우리 조카는 우리 누나와 닮았다. 누나처럼 닮았다. 어울리죠? 그치? 그러나 역시 resemble, 비슷하게 보인다. 요거 생각해봐. 야! 내 친구는 지 언니를 비슷하게 닮았다. 언니와 비슷하게 생겼다. 뭐가 어울려? 언니와. 그치? 쓰지 않는다는 거야. inhabit,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야. 나는 천안을 살아요. 천안에 살아요. 천안에. 그러나 쓰지 않아. 알았어요? survive from.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에 계셨는데 그 지진을 살아남으셨다. 지진으로부터 살아남으셨다. 뭐가 어울려? 지진으로부터. 그지? 그러나 쓰지 않아요.
알겠죠? 됐죠? 요 정도만 적어 놓으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제귀대명사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제귀대명사. 제귀대명사는 명칭보다 여러분 뭐 self나 selves 같은 붙은 말 이런 거 많이 보잖아. 그지?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ourselves, themselves. 그지? yourselves. 이렇게 self나 selves가 붙은 이런 제귀대명사를 언제 쓰냐면 중요한 겁니다. 주어는 원래 주어는 목적어와 달라 같아? 다른 대상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가 있어. 오케이? 이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는 목적격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격 대신해서 제귀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제귀대명사를 써야 한다. 잘 봐. 이런 말 했다고 봅시다. 그녀는 거울 속의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she와 her가 같은 그녀라고 해봐. 이 말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는 목적격 대신 뭐 쓴다? 그렇지. 제귀 대명사를 쓴다. 오케이? 잘 봐. We should respect us. 우리는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맞아, 틀려? 들리죠? 동사 respect의 목적어와 주어인 we가 같은 대상이잖아. 오케이? 이때는 목적어라는 표시를 굳이 해주기 위해서 목적격 대신에 제귀 대명사를 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일 때는 언제만 있냐면 여러분이 기억할 때 동사의 목적어니까 동사 뒤 또는 이렇게 동사구에 쓰인 전치사처럼 전치사 뒤에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알겠죠? 주어와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일 때는 제귀 대명사를 쓴다. 제귀 대명사에 좀 중요한 제귀용법의 관용 표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대명사 편에서 할게요. 지금 하면 또 외울 게 많아지니까. 됐지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형식까지입니다. 사형식의 문장 구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였던 삼형식과 비슷한데 특이하게 목적어 앞에 또는 목적어 뒤에 목적어가 또 나와. 즉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나? 두 개야.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왜 간목, 직목인지는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근데 이렇게 기억해도 돼. 오케이? 잘 봐. 선생님 와이프하고 지금 이제 애들도 많이 낳고 이제 결혼해서 산지 오래됐지만 연애할 당시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 너
여자친구 잘 만났냐? 막 그랬는데, 어저께 키스했어. 그랬단 말이야. 뭔 말이야? 그러죠. 내 여자친구가 먹던 종이컵으로 내가 먹었어. 그래서 간접 키스했으니까 나는 키스한 거야. 간접 키스가 진짜 키스예요? 아니면 진짜 입술 딱 부딪혀서 하는 직접 키스가 진짜 키스야? 직접 키스가 진짜 키스지? 그럼 봐봐. 간접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에 가깝겠냐? 직접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에 가깝겠냐? 직접 목적어가. 오케이? 잘 봐. 근데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설명해 줄 건데, 그래서 얘가 직접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을룰로 해석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애게로 해석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리고 이 원리를 하나 또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게. 잘 봐라. She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목적어 몇 개요? 주어와 다른 대상 하나, 주어와 다른 대상 두 개지. 그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겁니다. 주어와 간목도 다르고 직목도 다르죠. 세 개의 대상이 다 서로서로. 잘 봐. 얘가 간목, 얘가 직목이죠. 아까 간접 키스, 직접 키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왜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인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잘 봐라. 얘 없다고 쳐. 얘 없어도 문장 완성되냐 안 되냐? 얘 없다고 쳐봐. 얘 없어도 문장 의미는 살짝 달라지지. 나에게라는 말은 의미는 빠지지만 얘 없어도 문장 완성돼 안 돼? 되지. 그럼 얘는 문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의미만 좀 달라지게 해줘? 의미만 살짝 달라지게 해주지? 문장에 직접적인 영향 안 주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야. 알았어? 봐봐. 얘 없다고 해봐. 문장 자체가 성립해 안 해? 그녀는 나를 썼다? 말이 돼? 문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버리지? 그래서 직접 목적어야. 왜? 직접 키스가 진짜 키스이듯이 직접 목적어가 진짜 목적어에 더 가까우니까. 알았어요? 요 원리야. 됐지? 봐봐. 금방 쓴 것처럼 요렇게 예문 처리해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썼던데, 원래 삼형식에서 썼다라는 의미를 갖던 write의 과거 wrote가 나에게라는 말이 들어가서 목적어가 두 개가 되면서 대부분의 삼형식 동사에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써주었다라는 의미가 생겨. 즉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버려. make도 마찬가지예요. 만들다라는 의미가 사형식에 쓰이면 만들어 주었다라는 의미가 돼. 그지? 요리하다라는 쿡도 요리하다가 사형식에 쓰인 쿡은 요리해 주었다가 돼. 이해가요? 그 다음 빌리다라는 것도 빌려주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삼형식에 쓰인 타동사들이 사형식에 쓰여서 목적어 두 개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대부분 추가된다? 주다라는 의미가 추가돼. 알았어? 만들어 주다, 가르쳐 주다, 보여 주다, 빌려 주다. 오케이? 패스 건네 주다. 오케이? 그래서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요, 요 동사를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동사라고 불러? 한자로 준다라는 의미가 수여잖아요.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이렇게 돼 있잖아. 수여 동사라고 불러.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알겠죠? 오늘은 어떤 얘기만 할 거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봐. 위에 썼던 동사 선생님 그대로 써줄게. She
wrote me a letter. 아까 선생님이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그랬지? 자, 사형식이야. 어떻게 해석해? 그녀는 나에게 편지 하나를 써주었다. 그치? She wrote. 삼형식은 목적어가 한 개잖아. 어떤 게 진짜 목적어에 가깝다고? 직접 목적어. 그래서 a letter. 됐지? 됐지? 그러면 삼형식이 됐어. 목적어 하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빠졌어? 나에게라는 의미가 빠졌잖아. 그래서 나에게라는 의미를 me라고 뒤에다 집어넣으면 또 사형식이잖아. 목적어 두 개잖아. 그럼 목적어를 하나만 놔두고 얘 목적어 아니게 바꿔야 돼. 명사를 명사 아니게 바꾸는 거 뭐 한다고? 전치사 붙인다고. 뭐 붙이면 돼? to 붙이면 돼. 대부분의 동사는 이렇게 to를 붙여.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돼버려요? 전치사 구니까 뭐가 돼버려? 주어, 동사, 얘가 진짜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고. 얘는 뭐가 돼? 그렇지. 전치사 구니까 수식어가 돼버려서 삼형식이 되는 거야. 의미 비교해봐. 다른지.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 달라 같아? 거의 같잖아. 같다고 봐도,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사형식은 대부분의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삼형식이 되는 순간 목적어는 진짜 목적어 하나만 남겨둬야 되니까 간접 목적어였던 놈 앞에 뭐가 붙는다? 전치사가 붙는다. 오케이? 자,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는 세 개만 배워놓으면 돼. 세 개만. 요 세 개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to는요 원래 무슨 뜻이야? 에게야, 에게.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어떤 물건의 형태를 가공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대부분의 수요동사. 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체에서 to를 씁니다. 알았죠? write, give, send, lend, show 이런 것들 다 teach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알았어? for는 원래 무슨 뜻이야? 누구를 위하여라는 의미지? 그래서 이건 누군가 어떤 목적어, 이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하는 가공 행위가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나 이득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야. 알았어요? 혜택이나 가공 행위가 포함되는 거. 알았죠? 그때는 for를 씁니다. 동사 외울 필요 없어. of는 원래는 누구누구 의야, 의. 그지? 근데 여기서 쓰인 요 of는 요 누구누구 의란 뜻이 살짝 변해서 누구누구에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얘는요. 잘 봐. 얘는 언제 쓰느냐? 요구나 요청하는 행위에 쓰여. 요구나 요청하는 행위에 쓰입니다. 동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특징을 외워야 여러분 안 헷갈려. 알았어? 잘 봐. He 사형식이죠. 그죠? 사형식이지.
삼형식으로 바꾸면 전치사 3개 중에 뭐 써? force죠. 사주었다라는 동사가 원래 있던 반지를 그대로 주는 동사야? 뭔가를 사서 주는 거잖아. 노력이나 가공, 혜택 행위가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의 행위야. 거의 다. 알았죠? 혜택과 가공 행위가 포함되는 것들. 그러니까 해서 주는 동사들은 대개 for를 씁니다. 알았어? 반면 사주었다가 아니라 빌려줬다는 있는 거 그대로 준 거잖아. 이거 뭐 쓸까? 랜드는 to 쓰는 거. 그렇지. 아니면 있던 거 그냥 줬다. gave. give는 뭐 써? give. 뭐 써? to 써. send. 소포로. 있던 거 반지 그냥 소포로 보냈어. to. 알았어? 주머니에 있던 반지 보여줬어. show. 보여준 거야. 가공이나 혜택이 들어가? 뭐 써? show. to야, to. 오케이? 요리했다. 요리해줬어. 원래 있던 음식을 그대로 준 게 아니라 혜택과 가공행위가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for야, for. 집 지어줬어. 뭐겠어? build. 뭐 쓰겠어? for 쓰지, 당연히. 이해가? 어? 일을 해줬어. do야, do. 뭔가 일을 해줬어. 뭐 쓰겠어? for야, do도. 어? 일을 해서 주는 거잖아. 오케이? 원래부터 있던 걸 그대로 전달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알았어요? 만들어서 줬어.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줬어, 아빠가. 뭐야? for야, 이것도. 있던 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혜택 가공행위가 포함되잖아. 알았죠? 요거는 for야에. 오브는 뭐 학교 선생님들 다 그러잖아요. ask만 외워라. 근데 아니야. ask가 왜 오브를 쓰는지를 전치사의 특징으로 기억해야지. 요청 행위야. ask는 뭐 물론 요청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묻다, 물어보다라는 의미의 ask는 뭐야? 답변을 요구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봐봐. 그래서 they asked me private question. 몇 형식? 4형식이죠? They asked me가 아니라 이번엔 private question. 뭐 써? 생각해봐. 그들은 사적인 질문을 나를 위해 물어보았다요? 나에게서 물어보았다요? 나에게서 물어보는 거야. 요구한 거죠. 이해가? 봐봐. 그럼 ask 말고 이거 봐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 The man begged 삼형식이야. 원래 사형식은 the man begged her $1 이거였어. 그녀는 그 남자는 그녀에게 1달러를 beg가 뭐야? 구걸하다야. 간청하다, 구걸하다. 오케이? 뭐 쓰겠냐 그럼? 구걸, 간청은 무슨 행위야? 있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야? 뭔가를 해서 혜택이나 가공 행위를 해주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구걸하는 거야. 1달러 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당연히 뭐 쓸까 그럼? 그래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았어?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 문법 접근 방식이랑 완전히 다르지? 외워야 되는 게 물론 있긴 있어. 선생님 수업도. 그러나 영문법은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외우는 건 나중에 까먹어. 근데 원리를 기억해 놓으면 잘 안 까먹어. 니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 어땠어? to 쓰는 동사 막 학원이나 학교에서 한 8개, 9개 막 적어놓고 시험 보고 for 쓰는 동사 또 7개, 6, 7개 적어놓고 시험 보고 5분에 ask 하나만 외워. 그럼 끝나. 그러잖아. 그지? 다 병신 만드는 교육이라고. 그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해주는 거야. 아예 형식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선생님 만나서 이런 수업 들었으면 영어가 훨씬 더 쉽고 영어 실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미안해. 선생님이 돈의 환장해서 옛날에는 1,000만 원 밑으로 주는 학원에서는 일을 안 했어. 막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 일하느라고.
그래서 천안 바닥에 안 있었어. 그래서 나를 못 만나서 그런 건데, 나 말고도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 기회가 안 될 뿐이지.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직하게 공부하면 돼. 그치? 요령보다는 원리를 깨우치고, 선생님은 원리를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됐어요? 오늘 5형식은 못했고 4형식까지만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 4형식에서도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냥 굵직굵직한 얘기만, 오늘 아주 요점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했고 5형식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좀 숙제를 내줄게요. 다음 시간에 9페이지, 11페이지, 그 다음 안 배웠더라도 13페이지, 15페이지 각각 문제가 나오지. 짧은 퀴즈 형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요 4페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이겠지 그럼? 그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습을 해와. 안 배웠지만. 오케이? 채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에? 선생님이랑 같이 또 풀면서 할 거니까. 예습해와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없어? 됐어요? 오케이. 챙겨서 귀가하시거나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